이제 학교별로 뭐 포트폴리오나 그런 CV나 이런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가는 걸로 하고, 일단 가장 먼저는 원서 접수인데, 그거는 스터디링크라고 그 네덜란드에서 대학 신청할 때 쓰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모든 대학들을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엄청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아르테즈를 가고 싶었고, 다른 학교들은 그냥 지원을 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HK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원한 것도 아닌데, 음, 어쨌든 그 학교도 일단 시설이랑 이런 거는 엄청 잘 돼 있어요. 규모가 큰 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 학과 학생들만 뭐 이 워크숍을 쓸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다 열려 있더라고요. 학교 학생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예, 커리큘럼이 이제 아무래도 2학년 때도 그런 식으로 스킬적인 측면을 배울 수 있던 것도 사실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단 사실 우트렉트라는 도시가 가장 매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아르넴에서 살면은 조금 외로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심심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만족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우트렉트는 그런 올타운도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고, 확실히 학생들이 많이 사는 다른 이제 큰 대학들도 있으니까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 겨울이고 너무 잠깐 방문한 거라,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엄청 조용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친구들한테도 뭐 고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트렉트에 있는 네, HK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우리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IELTS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모든 학교들이 다 최소 6.0의 성적을 요구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제출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서 그때 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IELTS 시험 경험이 2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IELTS가 2년밖에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이니까 9월 날짜까지는 2년이 닿아야 되는데, 제가 여름에 봤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그게 끝나기 때문에 정말 다시 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봐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짧게 준비해서 그 사이에 봤었는데, 아이엘츠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영어가 낯선 분들은 사실 준비 기간을 오래 잡는 게 맞아요. 그게 영어를 그냥 단순히 실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가 이게 빨리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 스킬적인 면에서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IELTS는 네, IELTS인 거고, 일단 IELTS 시험 같은 경우 성적표는 저는 이제 컴퓨터 베이스로 봐가지고 3일 만에 성적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것도 첨부해야 됐고, 그 이제 제 여권 사본 그 첫 페이지 제 얼굴 찍혀 있는 거기 있잖아요. 그것도 첨부해야 됐고, 그 다음에 고졸 성적표, 그거는 고졸 합격 증명서랑 성적표랑 같은 파일에 만들어서 하는데, 신기하게 저는 영문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혹시 위조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 오리지널 랭귀지로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글, 영문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의 문서를 보내야 됐고, 그 첫 번째 스텝이 끝나면 두 번째로는 이제 돈과 관련된, 네덜란드는 신기하게 학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무래도 비자를 받으려면 그 1년치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까지 학교로 보내요. 플러스 비자 신청비. 그래서 비자 신청비는 한 200유로, 210유로 그 정도 됐고요. 학비는 7,000유로 정도 떼였고, 이게 사실 신기한 게 HK
특징인데 원래는 9,000유로 정도 되는데 이제 처음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특별히 그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서 그렇게 어쨌든 다른 학교들에 비해 조금 더 싸졌었어요, 학비가. 어쨌든 저한테는 좋은 얘기죠. 걔네들이 이제 한 달에 900유로, 약 900유로 정도를 잡아서 한 달 생활비를 뭐 렌트비랑 뭐 대중교통이나 뭐 식비 이런 거 다 포함인 거죠. 그 정도로 잡아서 곱하기 12를 어머.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총 금액 그거를 다 학교로 보내면 제가 나중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통장을 개설하면 그 생활비만큼은 다시 돌려주는 그 통장으로, 네덜란드 통장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편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뭐 해야 될 거 없이 그냥 학교로만 돈을 한 번에 보내면 되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송금하면은 뭐 그런 문서는 필요 없는데 이제 제3자 뭐 가족이나 뭐 후원이나 그렇게 제3자가 후원을 하면은 뭐 이제 그 사람의 여권 사본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본인이 나를 위해서 돈을 내준다 그런 사인하는 다큐멘트들도 다 필요하고요. 그런 사인해야 되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제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띄울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스캔해서 보내야 되는 문서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과사항이 있는지 그런 범죄 여력 여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같은 거 다 읽고 yes or no로 대답을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2페이지짜리로 되어 있는 문서고요. 요거는 그 VBR 비자 조건에 대해서 내가 숙지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읽고 사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3자가 이체를 한다는 그 증명서인데 요거 말고도 이제 그 사람 여권 사본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웨덴 이제 대학생용 학생 비자는 아니고 other study로 그 1년짜리 비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 비자 허가 문서가 집으로 날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서 저는 출국이 좀 빨라서 그거를 출국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엄청 막 그냥 문서 이런 거 다 막 빨리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제가 학교로 문서들을 다 보내면 학교에서 검토하고 그거를 대사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냥 비자 승인이 나는 거고 네덜란드에 그냥 입국을 해서 그 비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냥 스튜던트 카드가 아니라 레지던스 카드를 만들러 그냥 가면은 그게 마지막 최종 단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류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사인을 여권이랑 사인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 문서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어로 사인을 했어요. 제 영어 사인 쓰는 게 있고 한국어는 그냥 이렇게 이름 쓰고 이게 매치가 여권이랑 다르다고 다시 하라고 다 백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문서 뽑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저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중순 말 정도 되니까 이 모든 일이 4개월 만에 일어났는데 네. 정말 영어 글 읽어야 될 양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학교에 항상 메일을 보내서 궁금한 것들 하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꼭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